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군사계에 미치는 어떤 충격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군도 군인들끼리 모이면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육군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한국 육군이 발전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화두예요. 해군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군에 미친, 또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군에 미치는 영향, 전부 다 지금 이 화두인데, 이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겠죠. 스페인이 아주 발빠르게 치고 나와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라고 하는데,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9일 날 전승절 기념해서 그때 전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전 태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나토가 정말 핀란드에서부터 저 아래 발칸반도의 북마케도니아까지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데요. 주전장은 폴란드고, 마치 우리 한국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양측이 세게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과정과 전쟁 교훈을 면밀히 검토 중인 스페인 국방부가 최우선 획득 사업으로 장갑 차량용 능동 방어 장치를 선정하고 능동 방어 장치 대량 보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의 가장 큰 교훈 중의 하나인 능동 방어 장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육군의 최우선 획득 사업으로 능동 방어 장치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스페인 육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디펜사가 현재 시각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육군은 지난 4월 22일 육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21세기 육군의 전투차량, 새로운 위협에 대한 새로운 능력이라는 세미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지상전 양상에 대한 집중 토론을 갖고 모든 장갑 차량에 대한 능동 방어 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 육군은 현용 레오파르트2 전차와 드래곤, 피자로 장갑차 등은 대전차 화기의 공격에 취약하며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능동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육군은 현재 국방부 군수물자 총국 주도로 능동 방어 장치를 위한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및 트로피 시스템을 참고한 스페인 국산 능동 방어 장치가 곧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운용 중인 레오파르트2E 전차 209대와 레오파르트2A4 108대, 261대의 피자로 궤도식 보병 전투장갑차, 500여 대의 M113 장갑차 가운데 일부, 84대의 센타우로 경전차 등의 능동 방어장치 장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량의 대전차 화기를 보유한 북한군과 맞서고 있는 우리 육군도 전차를 비롯한 모든 장갑 차량에 대한 능동 방어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오파르트2 A6, 이게 스페인은 레오파르트2E라는 이름으로 지금 200여 대 가지고 있고, 108대의 이 레오파르트2 A4 전차, 이거 이제 독일에게 중고로 산 거죠. 그 중에서 절반가량을 치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우리 좀 줘, 이렇게 지금 스페인에게 오퍼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전쟁을 보니까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이게 너무 무섭다. 그러면 양 사방에서 이게 날아올 텐데 이걸 어떻게 견디냐? 보전합동이 지금 무슨 필요 있습니까? 러시아는 보전합동 안 했겠습니까? 그냥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2달 만에 1000대가 넘는 전차가 격파됐지 않습니까? 장갑차는 또 4000대가 넘게 격파됐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거 장갑차는 가격 싸니까 그거 능동 방어 장치 하지 말자. 이 장갑차에 사람이 더 많이 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이들, 군인들을 살릴 수 있느냐? 자, 군인들이 내가 적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와도 나는 죽지 않아 라는 든든함이 있어야 장갑차 안에 타고 전차 안에 타고 적진에 들어가죠. 안 그러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 겁이 나서 어디 기동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전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200만 원
병사들 월급 주는 거 이거 한 해만 뒤로 미루면 물론 지금 뭐 조금 미루는가 본데 한 해만 뒤로 미루면 그 돈으로 우리 K2 전차를 비롯해서 K1A1, K1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여러 장갑차들 전부 다 능동 방어 장치 해줄 수 있다. 그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마치 군인들에게 방탄복 입지 않고 그냥 나가서 6.25 스타일로 전투하라 라는 거와 똑같죠. 전차도 방탄복 입혀줘야죠. 장갑차도 방탄복 입혀줘야죠. 이제는 그런 시대 됐다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우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스페인 나토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스페인이 큰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큰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스페인이 또 최근에 뭐 큰 전쟁 한 경험이나 있습니까? 스페인은 20세기 초에 그 스페인 내전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완전히 국제전이었죠. 소련이나 독일까지 참전한 그런 전쟁이었으니까 그 스페인 내전 이후에 제대로 된 전쟁도 안 해본 나라예요. 무슨 스페인 옆에 있는 포르투갈하고 전쟁하겠습니까? 프랑스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건너 알제리, 모로코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군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뭐 합니까 지금? 그냥 군인들이 모이면 335,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이거 화두야. 그리고 물론 세미나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세미나 패널 초청도 오고 했는데 제가 뭐 유튜브 이 촬영으로 인해서 저하고 스케줄 안 맞아서 저는 뭐 못 간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우리도 세미나만 할 게 아니라 세미나라는 게 좀 그래요. 사실은 이 단절된 공간 안에서 한 뭐 청중 한 100에서 200명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들만의 외침하고 끝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정말 제도화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직 인수위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이 될 텐데 그 대통령실에서 또 국방부에서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연일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동부 지역에 묶어둠으로써 러시아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암 수술을 앞둔 푸틴, 이러다가 암이 아니라 우라병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동유럽 전역에 대규모 병력을 증파해서 육해공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전면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3일 밝혔습니다. 20개국 이상에서 18,000여 명의 병력이 폴란드에 전개되는 이번 훈련은 디펜드 유럽 2022와 스위프트 리스판스 2022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되는데요. 폴란드를 주전장으로 핀란드, 북마케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에서도 대대적인 연계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나토 주도로 진행되지만 훈련이 열리는 주전장인 폴란드는 사실상 전시체제를 가정해 전군이 참여하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며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등지로의 신속 대응 부대 전개, 대규모 지상전과 공중전 등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상정해 동유럽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슬로바키아 당국과 접촉을 갖고 슬로바키아 공군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공군에 양도할 경우에 폴란드 전투기를 슬로바키아에 전개시켜 슬로바키아 영공 방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연계해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 중에 이른바 폴란드 워킹 그룹이라는 F-16 비행대 일부를 슬로바키아에 전개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 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러시아의 우발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발트 일대의 공중 초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탈리아 아비노 공군기지 주둔 제510 원정 전투비행대 소속의 F-16 전투기 6대를 루마니아 페테스티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해서 흑해 일대의 전투공중 초계도 강화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석 달 넘게 계속되는 미국과 나토의 전방위 압박에 푸틴의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 섞인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8,000명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5년 동안 안 했지만 매년 봄마다 했던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연습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펜드 2022 이게
전시 증원 훈련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키 리졸브 훈련.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미 본토에 있는 이 증원군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가라는 걸 테스트하는 게 키 리졸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시 증원된 병력들을 가지고 실제 기동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포월 이글 바로 독수리 연습이었죠. 그걸 대규모로 했는데 그때 만약에 미군이 24,000명이 온다. 이러면 와 24,000명 이러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24,000명이라고 하냐. 우리 한반도에 훈련할 때는 거의 대부분 미 항모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항모 한 척에 6,000명이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 항모가 들어오면 사실은 뭐 24,000명이 아니고 또 거기 호위함들이 한 4, 5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이제 4, 5척이면 한 1,000명 되죠. 그래서 미 항모가 들어오면 7,000명이 그냥 추가로 증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내륙에서 거의 뭐 이 폴란드에 사니까 항모 없이 하는 훈련이니까 18,000명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미군이 25,000명이 참가해서 하는 훈련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훈련이죠. 그래서 디펜더 유럽 이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 키 리졸브에서 전시 증원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리스판스 그러니까 대응을 바꾼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펜더 유럽을 통해서 전시 증원해서 이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증원된 병력으로 이제 스위프트 리스판스 그래서 확 태세를 바꿔서 진격해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름에도 그냥 딱 성격이 나오죠. 자, 이런 훈련을 핀란드에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물론 그리스가 있지만 그리스 바로 북쪽에 북마케도니아 있죠. 여기까지 완전히 그냥 대규모로 훈련을 하는데 주 전장은 폴란드. 그래서 주관은 나토지만 주체는 폴란드가 한다.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 그 폴란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벨라루스가 있죠.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지금 완전 깜놀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벨라루스가 참전한다 안 한다 지금 설왕설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벨라루스 인접해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다 보니까 벨라루스도 전군 비상태세를 발령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전군 비상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훈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 나토 또 미국을 직접 자극하면 또 겁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좀 쫄리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뭐 방송에서 우리도 훈련한다 전군 비상태세 이거 안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당신네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벨라루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푸틴 대통령이 선전포고 지금은 그냥 특수군사작전이었는데 선전포고 이러면 전 국가가 러시아가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는 동원령 선포하고 또 징집하고 또 징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지금 벨라루스와 트라스니스트리아 등을 동원해서 국제전으로 몰고 가려고 또 지금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제전 하면 바로 그냥 트라스니스트리아와 벨라루스 쳐버려. 뭐 러시아를 직접 때리게 하겠습니까? 인접해 있는 벨라루스하고 트라스니스트리아 이런 그 암세포들을 확 드러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푸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잃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면전 한다고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어줄 텐데. 그래도 못 이기죠. 핵 안 쓰면. 핵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국제전으로 끌고 들어가면 벨라루스하고 트라스니스트리아라는 자신의 우방국을 뺏겨버리는 거죠. 저는 푸틴이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이 뭡니까? 오판 아닙니까? 오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